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네. 사실 어제 미국 물가도 예상보다 좀 높았고, 예상보다 네. 높기보다는 좀 5%의 상승이고, 더불어서 중국 지표가 오전에 발표됐는데 사실 쇼크였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다행이다.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 좀 올 줄 알았는데 네네. 미국이 좀 제대로 된 하락이 정말 한 달 만에 나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캔들도 조금 불안한 캔들이 좀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시에 발표됐었던 이 소매 판매 지수 전 이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네, 아무리 맞아요, 또 저도. 이제 공상주의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지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또 하회를 할까? 이렇게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하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동부유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중 공산당 제재를 가했던 부분들이 주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11시 한 10분 넘어서부터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유를 잘 찾아보니까 특이한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네, 맞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네. 그냥 외국인들의 그냥 선물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이제 좀 오버가 좀 나오면서 네. 보면서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단기 충격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중국 지표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 중에서 1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대중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끝나면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추석 연휴까지. 추석 연휴에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벤트가 좀 한 2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지수는 올라가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가 약하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지만 체력이 조금 약한 그렇죠. 눈치 기초가 보기가 좀 약하다고 해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예.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까 이제 새로 고침을 준비하기 전에 아까 식스팩에서도 넌지시 나왔던 얘기예요. 네.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2025년까지 대략 2조 원 이상을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를 양성하겠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나왔는데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열풍이 좀 거세질까요? 일단 지금 중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전에 한번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이 그렇죠. 그 중국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대부분 한 마이너스 15에서 20% 급락 나왔다가 지금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25년까지 2조 6천억이 지금 투자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은 특징적인 게 이전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 사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는 이 활동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게임이라든지 뭐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제조, 의료, 교육 등 이 공공생활 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네. 저는 조금은 그래도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슬슬 이제 뭔가 이제 그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대권 주자들이 아마도 이 관련된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코멘트를 좀 날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공공 분야에서 생활에 접목시킨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편의점 쪽인데요. 네. 사실 편의점이 이게 소매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가지 못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냥 판만 나오잖아요. 어떤 그렇죠. 상품에 대해서. 근데 이걸 메타버스랑 활용해가지고요. CU는 제페토 그리고 GS25는 싸이월드에다가 이 GS25, GS 리프레시 이런 점포를 오픈해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구매하는 것처럼 뭔가 실제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뭐 장바구니를 담는다는 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1월 정도에는 오픈을 한답니다. 오픈마켓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생활적으로 좀 다가오고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좀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은
게임으로 좀 많이 엮여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 부분들이 이제는 공공 관련된 이 생활면으로 좀 뭔가 인프라가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그쪽의 관련주들이 오늘 오히려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있겠죠. 이제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또 렌즈 관련된 부분들 또 협약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이 공공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에 접목해서 생활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뭔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메타버스 하면은 야 그 뭐 아이템 뭐 캐릭터 아니면 뭐 네. 그동안 못 만났었던 연예인들을 좀 만나는 그런 장소지 맞습니다. 않겠냐 했는데 네. GS 리테일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의점이 일상생활에까지 가는 거라면은 그렇죠. 실생활 소비까지 연결이 된다. 뭔가 약간 좀 확장성이 있는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진짜 러프한 질문인데요. 그럼 네. 메타버스에서 GS 리테일 뭐 물건을 사면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만 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매까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실제 네, 배달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 뭐 쓱닷컴이나 들어가 보면, 그렇죠. 뭐 이제 이 그림이 나오면서 상품에 대한 그림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거기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을 활용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구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만 지금 이제 뉴스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네. 편의점이 사실은 그러니까 편의점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생활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K자형으로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업태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편의점인데 또 이 메타버스로 탈바꿈하거나 최근에 M&A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쩌면 좀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저는 이제 앞서 재료, 의료, 교육 등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5개 분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3가지 분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의료 쪽을 조금 이제 헬스케어 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디지털 네. 헬스케어라고 이제 속칭 표현을 하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중수본에서 또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병상 부족 현상, 그리고 계속 확진자가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늘 다시 또 2,000명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관련돼서 이제 원격 진료를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과 결합시켜서 진행하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드필숨툰이라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호흡재활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그 사업적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호흡재활 그리고 그 합병증 재활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게 뭐 정신적인 부분들, 그래서 외상후 그렇죠. 재활 관련된 부분, 총 3가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해서 개발. 실제로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시약처로 또 이제 인증도 받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제 의료 헬스케어 쪽 이쪽이 조금은 이제 메타버스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굉장히 좀 많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성장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쪽 보자라는 얘기였고요. 이어서 그러면 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리프레시 기준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네. 이제 좀 중국 관련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네. 중국에서 또 제재가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속보가 나왔는데 텐센트랑 넷이지라는 기업이 게임 업체들이죠. 네, 기업 회담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그렇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네.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온라인 게임 신규 온라인 게임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답니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조금은 게임주가 좀 불안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발상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 내에서 텐센트라든지 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확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중국 내에서. 그러면 과연 이 회사들이 어디로 만약에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지분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겠죠. 실제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제가 언급해드렸던 기업 제외하고도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들 이쪽이 뭔가 리프레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는 웹젠이라는 게임사 아실 겁니다. 뮤 네. 온라인 아시죠?
중국의 아워팜이라는 회사가 2대 주주로 등극해 있고요. 룽투코리아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넷마블도 텐센트가 3대 주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국 내에서 계속 때려맞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 쪽으로 지분 투자를 늘리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쪽으로 우회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지분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종목들, 우리나라 게임주가 될 수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될 수 있겠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리프레시 기준을 좀 어렵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중국 회사가 지분 투자를 늘어나는 기업들 이걸 핵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 핫했던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카카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카카오가 주가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때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좀 많이들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네.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어떤 좀 실패 사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건 맞습니다. 카카오가. 그렇다면 이게 돌파구가 있을지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1조 넘게 그렇죠. 매수가 나왔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돌파구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추석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 주제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정도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과속은 좀 끝났다. 하락에 대한 과속은 끝났고 이제 하방 경직 장세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어제였죠. 어제부터 이제 카카오 이제 김범수 의장이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관련된 부분에서 백기를 들어 표현하고 싶은데 뭐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 우위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사업들 다각적으로 다 접겠다는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카카오 택시가 전국 택시 점유율이 82%랍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카카오 택시 저도 이용해봤지만 호출 서비스를 누르면 또 요금이 좀 더 부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서비스도 없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뭐 피해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어제부터 그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등이 약할까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 맞아. 예, 요게 조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파구는 아마 10월 달로 공을 넘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슷한 네. 뭐 생각 갖고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초에 뭐 10월 1일, 뭐 5일 해서 뭐 국토부부터 해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노이즈라고 하죠. 소음이 잔뜩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적인 합의를 보고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10월 초게 되면 벌써 뭐 추석을 포함한 2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급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신광선 매니저님, 그 캔디님께서 댓글 네. 남겨주셨거든요. 네. 매니저님, 언어 수나 좀 카카오 때려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슴이 아프니까. 마음이 좀 아프셨나 네,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순화를 하면 좋을까요? 뭐 단순하게 주가 하락을 했고. 네, 하락을 했고라고 네. 좀 표현을 네,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카카오가 근데 어제 저도 식스팩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주제를 그러니까 카카오 이걸 주어 말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항상 이렇게 애매한 질문은 우리 강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아, 먼저 그렇게 먼저?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카카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달 이슈도 있고 아직 더 빠질 하락폭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락폭이 남아있다. 예. 그렇죠. 근거는 네. 뇌피셜이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제 19 위기 이후에 시장의 성격은 바이더딥, 즉 빠지면 사서 손해라기보다는 기회였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험치들이 1년 동안 좀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는. 네.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5월, 6월부터는
뭔가 약간 소위 말하는 기스, 약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바이더 딥 장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으니 뭐 고점에서 20%, 뭐 30% 나왔으니까 이게 바닥이다라고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좀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쵸. 뭐 사실 조금 뭐 지난주에도 아마 카카오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를 토하고 있을 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전부터 독과점 논란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불거졌던 건데 왜 네. 이제서야 터트리냐 뭐 이런 식으로도 게시판 글을 좀 확인하는 몇 개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라고 저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단정 지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서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방송이지만은 100기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가가 리바운딩이 굉장히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주가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기 위해 추가적인 밀리든 더 뭐 올라가든지 결국은 반등이 하락폭에 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하락폭에 대비해서 그래도 절반 정도는 뭔가 나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전혀 안 나고 실제로 그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 나왔다가 결국은 지금 계속 하방 경직 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당분간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감사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카오를 여기서 뭔가 쉽게 표현하자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던지 아니면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단기적인 리바운딩은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리바운딩의 폭이 좀 짧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박스권으로 이제 갇혀 있는 듯한 모습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루하게.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운용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가 아마 4달 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부터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이제부터 국정감사, 카카오가 누려왔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의 혜택, 네. 그리고 이제 독과점 같은 부분들,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침해했었다는 이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산업으로 보면, 카카오가 가려던 방향에 대한 산업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규제와 노이즈는 그쪽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과 네. 같은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에 높이 치솟았을 때 사실은 뭐 때려 맞았다는 얘기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화장품과 관련된 뭐 그 이후에 그런 중국이라든지 화장품이 우리나라가 이젠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꿈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모레퍼시픽이 아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더불어서 2017년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상당한 꿈을 주다가 한미약품은 또 여러 가지 자체적인 악재로 파이프라인이 뭐 취소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되려 2년 동안에 보시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면서 이 어떤 기회에 대한 거를 보였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역풍을 맞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카카오가 누렸던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기회로 찾아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카오 자체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카카오를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카카오가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기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로 가보는 것도 앵커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민해볼 주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제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 매니저분의 이 그 카카오와 관련된 기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리프레시 기준. 이미 다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리프레시가 아니 이중이네요. 꼭 좀 드려보고 싶은 말이어서. 아, 네. 예. 이게 지금 카카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대선 전까지는 좀 그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해서 보도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달에서 국정감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의 한 달 내내 하기 때문에 네. 국정감사에서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주제 자체를 정했더라고요 지금. 뭐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국정감사, 지금 호출인 뭐 선정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들 그러니까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문제는 처음에는 대출 규제가 대출 상품 관련된 부분 나왔지만은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출 상품의 문제가 결국 아니었다는 거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도마 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국정감사 관련된 중간 결과를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전략 충분히 저는 세울 수 있다고 판단돼서 국정감사 중간 결과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프레시 기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신광선 매니저의 오늘의 PT 종목도 함께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좀 그 미국과 중국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중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중 관련주? 네, 미중 이전에 이제 무역 분쟁했을 때 좀 반사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글자입니다. 코드 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081150이고요. 종목명 T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고요.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그리고 희소금속 이제 결국은 히토류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제가 테이퍼링은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추석 때 연휴가 전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조금 격화될 가능성들이 조금 상당히 좀 농후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네. 이 관련주를 좀 선택하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전에 이제 아마 미중 무역 분쟁 때 히토류 수혜 받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회사고 실적도 뭐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24일 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도 아마도 지금 뭐 쿼드 국가들 대상으로도 바이든이 또 대면 회담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뭐 중국도 지금 따로 좀 진행하고 있죠. 어제는 또 왕이 외교부장분도 왔다 가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편가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뭔가 지수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T플렉스 종목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좀 기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주가 자체가 뭐 당연히 이때 당시에 8월 달에는 워낙 또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가치도 전반적으로 빠졌고 슬금슬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또 이제 미중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 뭐 10%씩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요, 저는 실시간으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3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추석 이후에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 아마 주가가 아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5,1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0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목표가 이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는 4,300원 이하로 접근하시는 걸 권유해드리면서 T플렉스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PT 종목은 목표가 5,100원, 손절가 4,0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벤트, 치킨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셋의 3D샷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아, 바로 그런가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제 9231님께서 자, 메시지도 너무 좋습니다. 세 분의 케미는 상쾌한 산소. 제가 아까 원자식을 나타냈잖아요. 네. 원소기 O, 옥시전 이렇게 해서 딱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남자 셋의 암모니아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9231님에게 저희가 치킨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이번 주 내내 치킨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고 내일 다시 두 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